예, 두 번 끓고 삼세판입니다. 안 될 거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냈고요. 좀 지겨우셨죠? 기다려보세요. 잘할 겁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 시간에 뵀네요. 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서울 가는 길이죠? 무슨 일로 가시는 거예요? 서울에 오늘 물가 특이도 있고 이제 점검하러 올라가고요. 어제는 이제 수성구청에 네. 예산 점검. 그리고 어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잖아요. 네. 이제 지역에 주택하는 사람들 반응도 보고 오늘도 서울에 가서 조정 해제 지역도 또 해달라고 또 얘기해야죠. 그럼 오늘 의원님 따라가면 저희도 서울 국회 구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예.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예, 예. 같이 갑시다. 네네. 예, 예. 의원님, 화이팅, 화이팅. 예, 들어가 봅시다.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오셨을 때 감회도 좀 새로우셨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이 길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 20년을 다녔던 길인데, 내가 저 방문증을 적지 않고 이렇게 달고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뀐 거구나, 변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왔을 때 느낌은 막 좋다는 느낌보다는 네. 굉장히 무겁다, 마음이. 사람들이 그동안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대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건가는 기대감이 나한테는 책임감처럼 느껴져서 조금 마음이 무겁게 시작하지만 그래도 해보자. 지금까지 했는 것처럼 국가 예산 받는 길도 알고 하니까 그래 해보자. 이제 예.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지역에 뭘 해줘야 될까? 무슨 숙제를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이게 여기 온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도 좀 하시고. 고민도 하고 오후에 이렇게 오늘 근데 공간이 또 공교롭게 직전에 이제 당시에 홍준표 의원이 쓰시던 방이에요. 네. 조금 인연인지 악연인지 조금 이렇게 두 분을 보는 응. 또 시선이 다양한데 응. 의원님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공간을 쓰게 된 거에 대해서 좀 감회가 다를 것 같은데. 예, 뭐 저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됐고 본인은 또 시장을 갔는데 각자 이제 우리 대구라는 하나의 목표가 같으니까 열심히 같이 해보자.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좋은 공간을 제가 초선하면 못 받았을 텐데 근데 물려받게 되는 것도 그냥 감사한 일이다. 그냥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좋네. 이제 그냥 저는 원래 또 멘탈이 남들이 강하다 하니까 그냥 좋은 데다. 이 기운이 사람들은 기운이 좋냐 나쁘냐 기운이 당연히 좋겠죠. 대선까지 가고 시장까지 갔는데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운만 받으시는 네, 좋은 걸로. 기운만 받자.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기 멋진 뷰를 보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요. 여기는 뭐 숙제 같습니다.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들으면서 무거운 책임감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것들을 이제 우리 수성구 가벌에 이제 관계되는 특히나 을 부분에 대해서 보면 좀 가슴이 답답하죠. 야,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코스를 가서 이걸 딱 잡아올까? 이제 그런 이쪽으로 보면 좀 가슴이 답답하고 이쪽으로 보면 좀 가슴이 좀 트이고 그래서 묘책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쿠나 마타타 뭔가 힘이 나한테 세워질 거야. 이런 저는 좀 긍정적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어쨌든 의원으로서는 초선 의원으로서 과제가 어쨌든 목표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네. 이게 정부기관이나 이렇게 다른 직에 많이 오래 계셨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의원 되시고 나서 제일 달라지는 건 어떤 거예요? 달라지는 건요. 제가 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 정부 부처 사람들도 부르고 관계된 걸 직접 장관이나 중앙부처에 문의를 하고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었잖아요. 와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한테 설명을 하고 그 국회의원이 설명하도록 했는데 내 스스로 이제는 하나의 헌법기관이라 하잖아요. 국회의원 1인. 내 스스로 이게 잘못됐을 때는 법으로 발의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 있어진 것들. 예, 있어진 거죠.
예쁘네요. 네. 지금이 너무 이렇게 초여름에 좋은 풍경인 것 같아요. 이 정치가 이렇게 내 정치가 의원님께 정말 특별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 삼수를 하셨어요, 이거? 아니 재수를 하셨어요, 그죠? 예, 그 삼수를 하신 거죠. 삼세판을 하시면서 음. 좀 그 과정이 좀 어땠는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좀 듣고 싶거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거대한 암초였죠. 예. 누구시죠? 첫 번째 거대한 암초. 첫 번째 거대한 암초는 사실 지금 5선인 주호영 의원입니다만 그때 이제 그분도 억울했고 갑자기 이제 공천 바람이 막 이렇게 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억울했고 둘 다 억울했다 생각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미련이 전혀 없이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도 사람인데 그때 좀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서운하거나 억울하거나 밉거나 이런 마음 들진 않으셨어요? 억울하나 믿거나 하기보다는 너무 급하게 2주 만에 내가 건너가게 됐기 때문에 중구난구를 그렇죠, 1위를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가서 이분도 굉장히 당황을 했겠다. 또 저랑은 대학 동기입니다. 주호영 의원이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고 당황이 됐겠구나. 그렇지만 그냥 운동장 달리기에 당신은 80m를 갖고 나는 이제 출발이니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으니까 뭐 해보자.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진 건 당연하다. 전 좀 내 자신이 뭐 당연하다, 미안하다 이걸 빨리 한 주 풀어야 되니까.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쿨하신 것 같아요. 예, 이런 그래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의원님 멘탈이 좋다 하는데 그냥 잘 받아들여요. 왜냐면 근데, 빨리 네. 다음을 준비해야 가야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나아가야 되니까. 근데 의원님 그렇게 멘탈 좋고 쿨하지만 또 예상 밖의 두 번째도 커다란 암초를 만나셨었죠. 네. 기억하시죠? 예. 네. 이번에는 누구셨는지 기억하시죠? 예. 예, 뭐 지나고 오면 지금 이번에 대구 시장을 갔습니다만 네. 그분은 이제 갑자기 왔을 때 저는 굉장히 당황했고요. 사실은 2017년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열심히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도와드렸는데 그때의 느낌은 나를 잘 돌봐주리라 생각했는데 나의 지역구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리라는 걸 생각도 못했고요. 그럼 다른 많은 지역도 틀림없이 이분이 가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여성을 선택했다는 게 그때는 좀 아쉽던 생각입니다. 네. 정치란 건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제건도 적군도 없는 것 없고 같아요. 목표 하나는 뭐 어쨌든 지금 대구라는 걸 살려야 되는 거에 같이 이제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잘 지내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도 굉장히 잘해주세요. 이번에 선거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뭐 압도적인 지지를 뭐 주민들한테 부탁해 주시기도 하고 저도 또 뭐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되면 나름으로 장점도 있고 네.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례지만 혹시 가장 이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 이런 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람이니까 언제였나요? 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돼서 이제 6년이 흘렀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받아들였고 또 경제자유구역 청장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두 번째는 사실은 조금 이제 실망이 많이 오면서 멘탈이 조금 무너지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그 학교 공간에 다시 내가 들어가면서 복직을 했죠. 하면서 진짜 내가 이제는 지역 일은 그만해야겠다. 20년간 기관장을 하고 지역에 진짜 2007년 8년도부터 테크노폴리스에 디지털을 만들고 모든 구석구석을 했는데 지금 내가 지역에 해줄 건 다 해준 것 같다. 나도 나의 인생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인생을 다시 조금 정리를 해야 되죠. 계속 정치를 하고자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난 2년 전에 선거 마치고는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그야말로 정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석이 이끌리듯이 다시 또 도전을 하셨고 결국에는 금배지를 다셨어요. 그렇죠? 네. 금배지를 다셨는데 정말 이제는 내 역할은 다 한 것 같다 지역에서 이렇게 생각도 하셨었는데 그런 고민 끝에 다시 또 마지막으로 도전을 네. 하실 수 있었던 그 동력은 뭘까요? 그건 어쨌든 이제 상황적으로는 홍준표 대표님이 그만두고 시장을 가게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자리가 생긴 거고 이 자리에 어쨌든 시장 선거를 나갔던 김재원 후보, 유영아 후보가 서류를 내고 지역에 많은 분들이 서류를 냈었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여성이고 청년이고 그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그분들한테 희망을 내가 주지 못할 것 같다. 이거 반드시 해야지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겠다. 기다리면 된다. 실패는 없다. 도전해보자 하는 그런 정신을 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안 하겠다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정치란 걸 하겠다고 생각해서 하게 된 거죠. 그냥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내가 워낙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 보이는 두 번 꺾고 3세 판이네 하는 이게 약간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되는데 서울에 가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낙하산이나 명문 아래 이제 자꾸 홍천을 받아 사는 이 풍토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 지역에 살았던 지역의 일꾼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사실 정말 불굴의 의지로 재도전에 도전을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을 줘야겠다는 결론을 만들어내셨어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지지도 받으셨지만 예. 또 이번 투표율이 보여주듯이 정말 많은 분의 지지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소위 양지를 찾아다닌다 이런 조롱과 비하의 시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네. 왜 이인선 의원은 대구에서 보수의 공천을 받고 떨어지는 일이 흔치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나는 정말 지역을 위해서 사실 제 사생활이나 모든 걸 버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냥 곁에서 보는 정치인들이 보는 시선은 계속 양지를 찾아다녔다. 양지란 게 기간장을 마치고 나면 결과를 보여줘야 되고 다음 기간장은 또 결과가 있어야지 갈 수 있는데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과정은 안 봐주고 결론적으로 너는 좋은 것만 다녔잖아. 그래도 공천 받았는데 왜 떨어졌냐? 짝대기도 꼬우면 되는데 왜 떨어졌냐? 이렇게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답답하다, 실망스러웠다는 건.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었냐를 좀 돌아봐 주면 좋은데 세상 이치는 그런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야 너는 공천 2번 받고도 떨어졌잖아. 그리고 첫 번째 공천은 2주 만에 온 공천. 두 번째 공천은 그야말로 국민 경선을 해서 국민 경선은 사실은 여성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때 국민 경선을 한 이진숙, 이두아 후보 다 떨어졌고요. 전략 공천 받은 양금희 의원만 됐습니다. 저도 전략 공천을 받았다면 홍준표한테 지지 않았겠죠. 국민 경선을 해서 국민 경선하는 동안에 상대방하고의 골이 생겼는데 이분은 자체의 지지도가 있으니까 2대1의 싸움을 끝까지 하게 했고 끝까지 내가 싸움을 해서 어쨌든 출구조사 이기고 최종적으로 졌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꾸 그런 시선으로 너만 자꾸 이렇게 좋은 찾아다니냐 하는 그런 것들이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지금부터 이제 의원님의 행보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나한테는 좀 이제 힘든 부담이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꼭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이 프레임에 또 들어갔구나. 그만하려고 했는데 또 이 프레임에 들어가 있구나. 결국에는 일할 팔자이신 팔자입니다. 걸로. 좋은 팔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가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국회의사당 부대의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저도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아직 국회가 와보시는구나. 열리지 않아서 이 선서를 아직 못했어요. 아직이시구나. 예. 막 바뀐 대구시의 신임 시장의 행정과도 조금 이제 접점도 연장선상에서 네네. 아마 활동을 하게 되실 텐데 홍준표 신임 시장이 오시자마자 굉장히 강도 높은 변화, 구조 조정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일단 그 대구시를 책임지는 사람의 권한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속도나 시기적으로 이제 구성원들하고 잘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가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변화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일정하게 제가 봐서는 뭐 이렇게 지켜봐야 되고 잘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딱 이제 변화가 시작됐을 때 한 번에 딱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동력을 좀 걸고 가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저도 이제 그 국가기관장을 몇 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그 앞에 문제점을 딱 이렇게 수정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중간에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중간에 조금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은 가지셔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옆에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수정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이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을지 그런 게 걱정인데 저는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기 있지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저는 편안하게 얘기할 겁니다. 예. 네. 그러면 당선 이후에 조금 뭐 교감이나 뭐 조금 논의가 오간 게 있었나요? 어떠세요? 그 뭐 인수위에 가서 논의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 수성을에 국회의원을 하고 시장을 갔기 때문에 네. 제가 공약을 할 때 계속되는 수성의 꿈 이래서 당신이 한 그 공약을 나는 그대로 가고 내가 필요한 공약을 넣는다 이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시에서 보는 그 공약이 같이 이 라인업이 돼야 돼서 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수성을은 복이다. 어쨌든 이렇게 시장으로 갖고 내가 네. 들어왔으니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역구 대표이고 또 그 시의 대표, 시의 시장으로서 어떤 톱니바퀴처럼 같이 이제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 가장 이 지점에 있어서는 좀 공감대가 빠르게 좀 형성되어서 조금 같이 조금 힘을 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좀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과학, 기술, 산업 이런 쪽에 이제 기관을 제가 해봤으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조금 이제 예산을 받아오거나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대구라는 지역, 대구의 경제 이 숙제는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기에 조금 염려되는 지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뭐 새로운 정책이 제가 보이진 않고 기관을 이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염려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 통폐합 문제는 제가 조금 내용을 아니까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네. 이렇게 많은 돈이 지역의 기관한테 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보지만 또 지역에 있는 기관이란 건 그게 다 종사하는 사람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고 지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없앨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잘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오고 모양을 다르게 가야 되지. 이거 다 없애야 돼. 이런 시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통폐합이 국회 예산을 따오는데도 이 파이 자체가 줄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면 또 기관장으로도 계셨으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구성원을 내보낼 수가 없는데 파이가 줄어든다거나 또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섬세하게 잘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핫했던 건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의 예. 변화가 예. 좀 큰 폭으로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당선되시자마자 네.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좀 네네. 어땠습니까? 예, 이제 우리 수성구가 이제 투기 가열지구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기 가열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얘기를 물론 뭐 갑에 계신 주영 의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네. 계속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마침 해제가 됐고 조정 대상 지역도 이제 같이 해달라고는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까지 가기에는 3년간의 수치가 아직은 좀 어렵다고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중간 지점까지 왔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도 우리 지역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다시 또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요거에 관련해서도 조금 책임감이나 역할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수치를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수치를 가지고 이제 중앙정부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투리가 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관님한테도 막 제가 좀 대들기도 하고 엇박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소신껏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지역민을 대신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역민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를 표를 찍어준 네. 79.8을 찍어준 그 주민들의 나 뒤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 출마를 이제 포기할 만큼 힘들었던 적도 있으셨다 하셨었는데 그때 혹시 가족, 또 남편분의 역할은 좀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하는 이 부인에 대한 늘 허락은 했고요. 열심히 하고 지역에서 욕먹지 않고 열심히 하고 보람이 있는 건 자기 허락을 했는데 그 정치라는 게 아까처럼 이렇게 반대자가 있는 이런데 하지 마라 했는데 가서 결국은 또 실패를 하잖아요. 그동안에 필요한 건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딱 떨어지고 나면 오히려 잘 됐다. 나는 당신이 안 되는 걸 나는 원했으니까 더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이제 아내이자 국회의원이 된 이인선에게 예.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네. 저 사람은 깨끗하다. 그런 평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제가 장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주 부지런한 것 같아요. 아마 새벽부터 밤까지 하면 12여 년을 한결같이 예, 주말에 외에는 저하고 같이 밥 먹은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저는 한 15년 정도 됐을까 그게. 의원님만큼 남편분의 노고도 크셨겠네요. 제가 그런 면에서는 제가 뭐 포기를 하고 제가 혼밥을 잘합니다 원래 습관이 돼가지고. 네. 예. 결국 보람된 일이 돼야지 이게 뭐 권력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예. 저 바쁘신데 통화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말 진짜 뭐 남들 보기 어쨌든 나이도 이만하고 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저녁이 있는 삶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커피도 마시러 다녀보고 카페도 가고 등산도 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돼서 그게 또 이제 밀리는 그게 좀 미안하죠 사실. 저는 사실은 결혼하면서 인선 후보님 경북의 조제도 부지사로 계실 때 일도 많이 하시는데 국회의원 혼종파고 낙선돼 가지고 우리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난히도 또 이렇게 국회의원이 재보궐선거 되는 것은 우리 수성구 국민으로서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너무 덥네요. 대구는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여의도랑은 또 차원이 다르네요. 의원님 또 수성모 오셨는데 네. 지역구 또 대표 네. 장소잖아요. 네.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오는 편입니다. 이제 여기 운동하는 분들, 새벽에 운동하는 분들 네. 잠깐씩 뵈러 오고, 또 여기 직접 식사를 만나기도 하고 나면 하시고. 이제 네. 한 40분 거리니까 네. 산책하면서 주민들도 만나고요. 아직도 주민들이 저를 많이 기억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네. 손뼉도 쳐주시고 이제 힘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얻어가시고. 예. 근데 수성못에 대해서도 아직 과제 요 근처에 대해서 개발이라든가 좀 현안이 있다 생각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게 지금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될 내용인가요? 지금 여기 수승못은 물이 많잖아요. 이 원래 수승못의 취지는 이게 농사를 짓는 용수로 시작하는 네. 그 시작이어서 농어촌 공사가 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소유를 하고 있지만 관리는 수승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한 8억 9억의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유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보이는 저기 공연장 있죠. 네. 저 수성 공연장도 월드 클래스를 하고 싶은데 더 크게 키워야 되고 분수대도 좀 약하잖아요. 좀 더 세게 폼나게 분수대도 확대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농수산식품부의 장관님한테 이걸 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하러 갈 거고요. 근데 이 양반들은 이것도 이제 너희들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는 거죠. 네. 이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해결이 좀 어려웠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지고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용산을 가는 거지, 용산. 또 우리 지역구 수성을이다 보니까 네.
수성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좀 개발이 더디지 않냐, 좀 혜택을 덜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과제가 있다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성가벌이 이제 집값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수성갑은 좀 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들이 많이 와 있고요. 여기는 국가기관을 가지고 올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교육적으로 저쪽이 조금 더 고등학교라든지 좀 치우쳐져 있고요. 뭐 대학도 그나마 수성대학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우리 수성을이 워낙 좁습니다. 이렇게 수성교를 건너서 이렇게 오면 지상 법물로해서 이렇게 니은자형을 좀 좁아요. 좁아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섬세하게 저돌적으로 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구청장하고 의논하면서 지금 어제도 예산 협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볼 겁니다. 가고면 가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이면 말씀 짤막하게 포부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수성골 주민들은 상당히 이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삶의 질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 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해달라, 좋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제가 이제 곧 사무실이 개소가 되면 주민들이 주말에 편안하게 와서 어떤 이제 시군과 함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그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표를 찍어준 네. 79.8을 찍어준 그 주민들의 나 뒤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의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